또 며칠이나 버틸까? 죄송합니다.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3번째, 5번째, 10번째, 15번째, 20번째, 26번째 간병인까지 모두 도망쳤다. 26명입니다. 단 26명의 간병인이 한 병실에서 도망쳤습니다. 가장 짧은 기록, 단 하루. 가장 긴 기록, 겨우 일주일. 회장님, 병실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곳 1순위래요. 간병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76세의 강태준 회장. 국내 10대 건설사를 일군 입지전적 인물. 하지만 지금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냉혹하고 까칠하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하는 노인. 그리고 27번째 간병인.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27살 이수진. 수진 씨, 정말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장님, 다리 낮게 해드릴게요. 작은 목소리. 하지만 진심이 담긴 기도. 이 한 사람의 진심이 냉혹한 재벌 회장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5년 후. 수진 씨, 소식 들었네. 81세가 된 회장님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다.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회장님, 어떻게? 병원비 걱정 말게. 내가 다 책임지겠네. 그리고 수진 씨, 나한테 제안이 하나 있네. 사랑나눔 간병교육원. 이 센터장을 자네가 맡아줬으면 해. 27살 무명 간병인이 32살에 수백억 규모 교육원의 원장이 되기까지 5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6명이 도망친 병실, 27번째로 들어간 한 여자, 그리고 5년 후 찾아온 기적.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 스토리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선한 영향력이 어떻게 돌고 도는지, 그 전 과정을 여러분께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5분에 여러분의 눈물샘을 자극할 진짜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강태준, 그는 누구인가? 2018년 가을의 어느 날, 서울 강남의 한 대형병원 VIP 병동 12층, 특실 중에서도 가장 넓고 고급스러운 1201호실, 이곳에 76세의 강태준 회장님이 입원해 계셨습니다. 강태준, 이 이름을 들으면 건설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맨손으로 시작해서 국내 10대 건설사 중 하나인 대한건설을 일궈낸 입지전적 인물이었으니까요. 회장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셨어요. 회사 직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도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냉정하고 차갑게 일만 하셨죠. 실수라도 하는 날엔, 그날은 정말 직원들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완벽주의자, 냉혈한, 비정한, 이런 수식어들이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능력만큼은 탁월했다는 것. 회장님이 낙찰받지 못하는 프로젝트가 없었어요. 경쟁사들이 다 무서워했죠. 협상 테이블에서 회장님을 이긴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날의 사고. 그런 회장님이었습니다. 76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건강하셨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조깅을 하시고 주말엔 골프를 즐기셨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건강관리만 잘하면 90세까지도 일할 수 있어. 이것이 회장님의 지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2018년 9월 15일 오후 3시 27분. 회장님은 회사 본관 건물 계단을 내려가고 계셨습니다. 회장님, 엘리베이터 타시죠? 비서가 말했지만 회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계단이 운동이 돼. 자네도 엘리베이터만 타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그렇게 계단을 내려가시던 중이었습니다. 3층과 2층 사이. 누군가 바닥에 흘린 물기를 미처 보지 못하셨습니다. 쿵! 회장님! 비서의 비명소리. 회장님은 계단 5개를 굴러 떨어지셨습니다. 괜찮아. 회장님은 이를 악물고 일어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무릎에서 느껴지는 통증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119 불러. 빨리. 청천벽력 같은 진단.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회장님은 즉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엑스레이, MRI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시간 후 정형외과 과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 좋은데? 회장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무릎 전방 십자인대가 완전히 파열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월상 연골도 손상되었고요. 그래서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말해봐요. 의사면 명확하게. 회장님 연세를 고려하면 수술을 하더라도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예전처럼 걷기는 힘드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순간 회장님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뭐라고? 물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닥쳐. 회장님이 소리쳤습니다. 병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걷지 못한다고? 그게 무슨 개소리야? 회장님, 진정하세요. 진정해? 내가 어떻게 진정을 해? 회장님은 평생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수술, 그리고 절망. 수술은 다음 날 바로 진행되었습니다. 5시간에 걸친 대수술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재활치료가 중요합니다. 최소 6개월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재활. 회장님에게는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 항상 강하고 독립적이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필요 없어. 하지만 혼자서는 내가 필요 없다니까. 회장님은 혼자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릎에서 느껴지는 격렬한 통증. 결국 휠체어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님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깊은 밤에 내가 이렇게까지 된단 말인가. 평생 정상에서 모든 걸 컨트롤하며 살아왔던 사람. 이제는 화장실조차 혼자 갈 수 없는 신세. 첫 번째 간병인, 그리고 두 번째. 회장님, 간병인이 필요하십니다. 주치의가 말했습니다. 간병인? 그게 뭐야? 환자분을 24시간 돌봐드리는 분입니다. 필요 없어. 나는 혼자 할 수 있어. 회장님, 현실적으로 내가 필요 없다고 했어. 하지만 이틀 후 밤에 화장실에 가려다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간병인을 불러. 회장님은 결국 굴복했습니다. 첫 번째 간병인이 왔습니다. 50대 중반의 경력 많은 여성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제가 김영숙이라고. 시끄러워. 말 걸지 마.
회장님의 첫 마디였습니다. 네. 간병인은 당황했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물 좀 가져와. 베개가 너무 낮아. 높여. 아니, 너무 높아. 다시 낮춰. 불 꺼. 아니, 너무 어두워. 켜. 끊임없는 지시. 간병인은 3일을 버텼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세 번째 날 저녁 간병인이 눈물을 흘리며 나갔습니다. 뭐? 벌써 도망가? 회장님은 비웃었습니다. 두 번째 간병인이 왔습니다. 30대 후반의 남자 간병인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힘이 세니까 불편하신 일 있으면 자네가 뭘 도와줄 수 있다고? 회장님의 냉소적인 반응. 이번에는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회장님, 다른 환자분을 돌보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주일 만에 또 나갔습니다. 26명의 행렬. 그렇게 간병인들이 하나둘씩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어떤 간병인은 단 하루 만에 나갔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떤 간병인은 이틀을 버텼습니다. 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못하겠습니다. 10번째 간병인이 나갈 때쯤 병원 간병인 파견 회사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 회장님 병실은 정말 안 되겠습니다. 소문이 다 났어요. 간병인들 사이에서 절대 가면 안 되는 곳 1순위래요. 15번째 간병인. 미안합니다. 저도 생활이 있는데 이렇게까지는. 20번째 간병인. 회장님, 제발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회장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해? 내가 왜 이해를 해줘야 하나? 돈 받고 일하는 거 아닌가? 24번째 간병인까지 모두 일주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도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어요. 회장님이 혼자 계시다가 다치시기라도 하면. 비서실에서는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이상 오려는 간병인이 없습니다. 급여를 2배로 올리죠. 그것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제안했거든요. 3배는 돈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회장님 성격이. 모두 말끝을 흐렸습니다. 25번째 간병인. 제발 한 달만, 아니 2주만 버텨주세요. 파견 회사에서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간병인도 사흘 만에 나갔습니다. 무리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26번째 간병인. 이분은 그나마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회장님,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 이게 최선이야? 웃기지 마. 결국 일주일 만에 또 나갔습니다. 다시는 못 오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혼자 남았습니다. 병실의 고요함. 창밖으로 가을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사람들에게 미움을 샀나? 회장님은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강하게 살아왔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회장님은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추는 병원 복도. 이수진의 등장.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견 회사 사무실.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담당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 씨? 수진 씨가? 27살의 이수진 씨였습니다. 키 162cm의 작은 체구, 단정한 단발머리,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는 얼굴. 네, 제가 가보겠습니다. 수진 씨, 소문 들었죠? 지금까지 26명이 나갔어요. 26명이요. 알고 있습니다.
정말 힘드실 텐데 꼭 가셔야겠어요? 담당 직원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네. 누군가는 가야 하잖아요. 수진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정말로요. 담당 직원은 수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아가씨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26명의 경력 많은 간병인들도 버티지 못한 그곳을 사실 수진 씨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2013년 수진 씨가 22살이던 해였습니다. 당시 대학교 3학년이었던 수진 씨는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거든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두 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수진아, 학비 걱정은 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할게. 어머니는 청소 일을 하시며 수진 씨와 오빠를 대학까지 보내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돕기 위해 수진 씨는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편의점, 음식점, 과외.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아, 할아버지가 오빠의 전화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치매래. 요양원에 모셔야 할 것 같아. 어머니의 아버지, 수진 씨의 외할아버지였습니다. 70대 중반의 할아버지는 갑작스럽게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할아버지, 수진 씨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진아, 이리 와봐. 할아버지가 사탕 줄게. 할아버지, 저 숙제 다 했어요. 그래, 우리 수진이 참 똑똑하네. 따뜻하고 다정했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이제는 엄마, 제가 할아버지 돌봐드릴게요. 안 돼. 넌 학교 다녀야지.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수진아, 넌 누구니? 할아버지는 수진 씨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수진이요. 수진이? 수진이가 누구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요양원 비용, 병원비, 약값. 대학생인 수진 씨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요양원으로 가셨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은 시설이 열악했습니다. 간병인 한 명이 10여 명의 환자를 돌봤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자주 올게요. 수진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학교와 아르바이트 때문에 자주 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수진아, 할아버지가, 오빠의 다급한 목소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수진 씨는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할아버지, 영안실에 누워 계신 할아버지,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더 잘해드렸어야 하는데. 수진 씨는 며칠을 울었습니다. 내가 더 자주 갔어야 했는데. 내가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내가 돈이 있었다면. 후회와 죄책감. 그것이 수진 씨를 간병인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처럼 후회하지 않게 돕고 싶어. 대학교를 졸업한 수진 씨는 간병인 자격증을 땄습니다. 수진아, 넌 대학까지 나왔는데 왜 간병인을 해? 친구들이 말렸습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해야지. 간병인은 너무 힘들어. 하지만 수진 씨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나는 이 일이 하고 싶어. 누군가를 돌보는 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그렇게 3년. 수진 씨는 수많은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암 환자, 뇌졸중 환자, 치매 환자. 어떤 환자든 수진 씨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진 씨, 정말 고마워요. 수진 씨 덕분에 우리 아버지가 편안하게 가셨어요. 환자 가족들의 감사 인사. 그것이 수진 씨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운명의 첫 만남. 2018년 10월 20일 오전 9시. 수진 씨는 VIP 병동 12층 1201호실 앞에 섰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할 수 있어. 수진아, 넌 할 수 있어. 스스로를 다독이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들어와. 차갑고 낮은 목소리. 수진 씨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병실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쌀쌀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가에 휠체어를 탄 노인이 앉아 계셨습니다. 강태준 회장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 씨가 인사했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몇 번째인가? 네. 몇 번째 간병인이냐고. 27번째입니다. 27. 하. 회장님이 비웃었습니다. 또 며칠이나 버틸까? 제가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27살이고요. 간병 경력은 3년입니다. 수진 씨는 정중하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경력? 3년? 짧네. 네.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흥? 그래서 나한테 배우러 온 건가? 회장님을 돕고 싶어서 왔습니다. 돕는다. 회장님이 드디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 수진 씨를 향했습니다. 좋아. 그럼 도와봐. 어디 내가 며칠이나 버티나 보자고. 지옥 같은 첫날. 예상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물 좀 가져와. 수진 씨가 채 가방을 풀기도 전이었습니다. 네, 회장님. 수진 씨는 서둘러 물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야? 미지근해. 죄송합니다. 차가운 물로 다시 가져올게요. 아니, 차가운 물은 싫어. 따뜻한 물로. 네, 알겠습니다. 수진 씨는 따뜻한 물을 가져왔습니다. 너무 뜨거워. 데이잖아. 죄송합니다. 수진 씨는 다시 적당한 온도의 물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휴, 이제 괜찮은가? 하지만 5분도 지나지 않아. 베개가 불편해. 높이를 조절해봐. 네, 어느 정도가 편하세요?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알아서 해야지. 수진 씨는 베개의 높이를 조절했습니다. 이게 맞나? 아니야. 다시 해봐. 네. 아니, 이것도 아니야. 그럼 이 정도는 어떠세요? 글쎄,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10분 동안 베개 높이만 조절했습니다. 에어컨 틀어. 더워. 수진 씨는 에어컨을 켰습니다. 온도는 몇 도로 할까요? 24도. 네, 24도로 맞춥니다. 5분 후. 추워. 온도 올려. 네, 26도로 올릴까요? 아니, 25도. 다시 5분 후. 역시 추워. 그냥 꺼. 네, 끕니다. 10분 후. 더워. 다시 틀어. 이런 식이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점심시간. 식사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뭔데? 오늘은 흰죽과 생선구이, 나물 반찬입니다. 흰죽? 나 환자 아니야. 밥 먹고 싶어. 회장님, 수술 후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 좋다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으면 안 돼? 알겠습니다. 밥으로 바꿔드릴게요. 수진 씨는 주방에 달려가 밥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한 숟가락 뜨시더니 역시 죽이 나았을 것 같아. 밥은 목에 걸려. 네, 죽으로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수진 씨는 다시 죽을 데웠습니다. 이번에는 드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드세요. 오후 2시 화장실 가야겠어. 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진 씨는 회장님을 휠체어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회장님은 수진 씨의 작은 체구를 보며 걱정스러워 하셨습니다. 괜찮겠어? 내가 나를 지탱할 수 있어? 걱정 마세요. 제가 훈련받았어요. 천천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회장님의 체중은 거의 수진 씨에게 실렸습니다. 무겁다. 하지만 참아야 해. 수진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화장실 문 앞에서 여기서 기다려. 혹시 안에서 불편하시면 불러주세요. 10분 후 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다시 침대로 모시겠습니다. 침대까지 가는 길 회장님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순간 두 사람 다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필사적으로 회장님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없어. 다행입니다. 침대에 눕히고 나니 수진 씨의 팔이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회장님, 불편한 건 없으세요? 없어. 오후 4시. 담요 좀 덮어줘. 추워. 네. 수진 씨는 담요를 덮어드렸습니다. 5분 후. 더워. 담요 치워. 네. 담요를 치웠습니다. 10분 후. 역시 추워. 다시 덮어줘. 네. 이런 일이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되었습니다. 저녁 7시. 저녁 식사 가져왔습니다. 배 안 고파. 기력을 회복하셔야. 먹기 싫다고. 회장님이 소리쳤습니다. 수진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화내셔도 괜찮아요. 제가 다 받을 수 있어요. 뭐, 많이 힘드시죠? 화나시는 거 당연해요. 회장님은 수진 씨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식사는 꼭 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회복이 더뎌요. 알았어. 조금만. 그날 밤 11시. 수진 씨는 간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오늘 정말 힘들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그때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수진 씨는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잘하고 싶어요. 회장님을 제대로 돌봐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다음 날 아침, 수진 씨는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회장님보다 일찍 일어나서 병실을 정리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회장님이 눈을 뜨셨습니다. 벌써 왔어? 네. 회장님 아침 식사 전에 세수하시고 양치하셔야죠. 수진 씨는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회장님의 얼굴을 닦아드렸습니다.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그날도 전날과 비슷했습니다. 끊임없는 요구. 이것 좀 가져와. 저것 좀 치워. 불편해. 다시 해봐. 하지만 수진 씨는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네, 회장님. 네, 바로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편하세요? 항상 미소와 함께. 셋째 날, 간호사가 수진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 씨, 괜찮아요? 네. 뭐가요? 회장님이 워낙 까다로우시잖아요. 아, 괜찮아요. 전혀요. 정말요?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 수진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간호사는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수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밝을 수가 있지? 일주일의 기적.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장님은 여전히 까칠했습니다.
하지만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 네, 회장님. 오늘 좀 일찍 왔네. 회장님 아침 식사 시간에 맞춰 왔어요. 따뜻할 때 드셔야 맛있으시잖아요. 회장님의 목소리 톤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진 씨가 회장님의 다리를 마사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물리치료 어떠셨어요? 그냥 힘들었어. 많이 아프셨어요? 응. 제가 마사지해 드릴게요. 조금이라도 나아지실 거예요. 수진 씨의 손길은 부드러웠습니다.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응. 한참을 마사지하던 수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곧 나으실 거예요. 그럴까? 네. 꼭 그러실 거예요. 제가 믿어요. 회장님은 수진 씨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젊은 아가씨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 씨, 네. 너는 왜 이 일을 하나?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제 할아버지 때문이에요. 할아버지? 네.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치매로요. 수진 씨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의 치매,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한 후에, 그리고 간병인이 되기로 결심한 이유,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회장님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가족이 곁에 없을 때 제가 그 자리를 채워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줄었으면 좋겠어요. 회장님의 눈가가 조금 붉어졌습니다. 제대로 모시고 싶어 하는데 방법을 몰라서 또는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후회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 회장님은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날 밤 회장님은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진 씨, 네, 회장님? 고맙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감이 달랐습니다. 수진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천만에요, 회장님. 기도하는 아가씨. 2주가 지났습니다. 수진 씨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매일 밤 회장님이 주무시고 나면 병실 한 구석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다리가 꼭 나았으면 좋겠어요. 작은 목소리로 다시 걸으실 수 있게 해주세요. 두 손을 모으고 회장님이 웃으실 수 있게 해주세요. 진심을 담아. 수진 씨는 종교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지금 한 분을 돌보고 있어요. 회장님이신데 많이 힘들어 하세요. 제가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잠에서 깼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수진 씨를 깨워야 하나. 하지만 수진 씨가 너무 피곤해 보여서 혼자 가보려고 하셨습니다.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창가 쪽에서 회장님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수진 씨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채 회장님이 내일은 더 좋아지실 수 있게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이 고통 없이 주무실 수 있게, 회장님이 다시 걸으실 수 있게. 회장님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 아가씨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종교가 없었던 회장님이었습니다. 기도라는 것도 생소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젊은 아가씨가 자신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뭔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이 아이에게 얼마나 심하게 대했던가. 회장님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까칠하게 굴었던 것들, 화를 냈던 것들,
무리한 요구를 했던 것들. 그런데 이 아이는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어. 오히려 나를 위해 매일 밤 기도까지 하고 있었어. 회장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76년을 살아오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것. 돈 때문도 아니고, 의무감 때문도 아니고, 진심으로. 고맙다, 수진아. 회장님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 씨, 네, 회장님. 어젯밤에, 맞네. 수진 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회장님을 바라봤습니다. 네, 기도하는 거, 내가 봤어. 순간 수진 씨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상한 짓을. 아니야. 회장님이 수진 씨의 말을 끊으셨습니다. 고맙네. 정말로. 회장님, 나 같은 까칠한 노인네를 위해서 기도까지 해주다니.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 씨, 네. 미안했네. 그동안 너무 심하게 대했어. 아니에요. 전혀요. 아니야. 내가 너무했어. 회장님이 수진 씨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나는 평생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법을 몰랐어. 항상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회장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화가 나고 창피하고 속상하고. 회장님, 그걸 어디에 풀어야 할지 몰라서 너한테 화풀이를 한 거야. 이해해요, 회장님. 정말? 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수진 씨가 회장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평생을 정상에 계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시면, 화내시는 게 당연해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수진 씨. 하지만 회장님, 꼭 기억하세요. 지금은 힘드시지만 꼭 나으실 거예요. 수진 씨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제가 믿어요. 회장님은 다시 걸으실 수 있어요. 그 말에 회장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 나는 포기하면 안 돼. 이날을 기점으로 회장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진 씨, 오늘은 좀 쉬어. 내가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피곤해 보여. 나도 이제 좀 혼자 해봐야지. 회장님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회장님, 무리하시면 안 돼요. 괜찮아. 해봐야 늘잖아. 재활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셨습니다. 선생님, 이 운동 더 할 수 있어요. 한 세트 더 해주세요. 물리치료사가 놀랐습니다. 회장님,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괜찮아요. 나 빨리 걸어야 해. 왜 갑자기? 걸어야 하니까요. 회장님은 확고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데. 저도 놀랐어요. 수진 씨가 오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수진 씨요? 네. 27번째 간병인이에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회장님의 병실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차갑고 긴장감이 돌았다면 이제는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수진 씨, 커피 한 잔 할까? 네, 좋아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 그러게요. 창문 열어드릴까요? 그래, 신선한 공기 좀 마시자. 회장님은 수진 씨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가난했던 시절, 사업을 시작했던 때, 나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 10살 때부터 일을 했지. 농사일 막노동. 회장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셔서 우리 가족은 항상 굶주렸어.
그래서 결심했지. 나는 절대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고. 회장님, 20살에 서울로 왔어. 건설 현장에서 일했지. 회장님은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벽돌 나르고 시멘트 섞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은 다 했어.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30살에 처음으로 작은 건설 회사를 차렸어. 직원 5명으로 시작했지. 회장님이 수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50년을 일했어. 쉬는 날 없이.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살아남으려고 필사적이었던 거지. 회장님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네, 내가 너무 삭막하게 살았구나 싶어. 돈만 벌려고, 성공만 하려고, 주변 사람들을 너무 소홀히 했어. 회장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직원들에게도 차갑게 대했고, 가족에게도 제대로 못했어. 회장님,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수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럴까? 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회장님은 수진 씨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고맙네, 수진 씨. 정말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장님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리치료실에서 회장님,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물리치료사가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 각도로 무릎을 구부리시다니. 더 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해봐요. 하지만 무리하시면. 괜찮아. 수진 씨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나도 노력해야지. 회장님은 이를 악물고 재활 운동을 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회장님, 진짜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2달째 회장님은 지팡이를 짚고 몇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진 씨 봐. 걸을 수 있어. 회장님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잘하셨어요. 수진 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혼자서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꼭 그러실 거예요. 제가 믿어요. 3달째 담당 의사도 놀랄 만큼 회장님의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회장님, 정말 놀랍습니다. 뭐가요?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회복하실 줄은 솔직히 예상 못했습니다. 나도 놀랐어요. 비결이 뭐예요? 회장님이 수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저 아가씨예요. 네. 수진 씨가 날마다 기도해줬어요. 내가 걸을 수 있게. 의사가 수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보호자도 아닌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수진 씨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퇴원의 날. 2019년 1월 12일. 드디어 퇴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회장님은 지팡이를 짚고 계셨지만 직접 걸어서 병원 문을 나가셨습니다. 회장님, 정말 잘 걸으세요. 수진 씨가 감격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다 수진 씨 덕분이야. 회장님이 수진 씨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내가 평생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 씨처럼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은 처음이야. 회장님, 정말 고맙네. 병원 로비에는 회장님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인, 아들, 며느리, 손주들. 여보, 정말 잘 걸으시네요. 부인이 달려왔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수진 씨가 정말 잘 돌봐주셨나 봐요. 그래. 수진 씨가 아니었으면 회장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수진 씨가 인사했습니다. 수진 씨. 회장님이 수진 씨를 불렀습니다. 네. 우리 회사로 오지 않겠나? 네.
비서로 일하면 어떨까? 급여는 지금보다 3배로 주지.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회장님이 누군가를 직접 스카우트하다니. 하지만 수진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는 계속 간병 일을 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제가 필요한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수진 씨가 회장님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처럼요. 회장님은 수진 씨를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그래. 회장님이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렇구나. 수진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과찬이세요. 아니야. 진심이야. 회장님이 수건가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 내 개인 번호야. 회장님,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알았지? 네. 그리고 수진 씨. 네. 꼭 연락해. 약속이야. 네, 약속할게요. 하지만 수진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연락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회장님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셔야 해. 제가 자꾸 연락하면 불편하실 거야. 그럼 건강하세요, 회장님. 수진 씨도 꼭이요. 응. 차가 출발했습니다. 수진 씨는 차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행복하세요. 수진 씨는 다시 다른 환자들을 돌보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80대 할머니, 50대 뇌졸중 환자, 60대 암 환자. 수진 씨는 모든 환자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회장님께 했던 것처럼. 수진 씨,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회장님도 회사 일에 복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렇게 직원들한테 잘해요? 부인이 신기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힘들게 살더라고. 뭐라고요? 내가 몰랐던 거야.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회장님은 직원들의 복지를 대폭 개선하셨습니다. 급여 인상, 복지 혜택 확대, 워라밸 보장, 특히 회사 건물 청소, 경비, 식당 등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크게 개선하셨습니다. 회장님, 왜 갑자기? 인사팀장이 물었습니다. 수진 씨처럼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들이. 회장님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장 귀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우리 사회가 너무 홀대했어.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지. 회장님은 수진 씨를 잊지 못했습니다. 수진 씨, 잘 지내고 있을까? 연락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은 거겠지. 그래서 회장님도 참았습니다. 대신 수진 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비서실장. 네, 회장님. 이수진이라는 간병인을 찾아봐. 네. 그분이요? 응. 어디서 일하는지 알고 싶어. 알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일했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속 찾아봐. 꼭 찾아야 해.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3년 봄, 수진 씨는 여전히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32살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환자를 돌보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그때 오빠의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오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엄마가 왜? 쓰러지셨어. 지금 응급실이야. 수진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디? 서울대병원. 빨리 와.
수진 씨는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제발, 제발, 응급실 앞. 오빠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오빠, 수진아, 엄마는 어떻게 됐어? 뇌출혈이래. 지금 응급수술 중이야. 뇌출혈? 수진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시간 후,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네, 저희예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합니다. 재활 치료도 오래 받으셔야 하고요. 의사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중환자실 입원, 집중치료, 재활 프로그램. 수진 씨는 멍하니 듣고만 있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오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소 수천만 원은 예상하셔야 합니다. 재활까지 포함하면 자세한 건 입원 상담실에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의사가 들어갔습니다. 수진 씨와 오빠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우리 돈이. 나도 알아, 오빠. 둘 다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빠는 자영업으로 힘든 상황이었고 수진 씨는 간병인 월급으로 겨우 생활했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수진 씨는 복도 벤치에 앉아 고개를 감쌌습니다. 할아버지 때처럼 또 이렇게 되는 건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제발 이번에는 아니길.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진 씨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지쳤습니다. 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진 씨는 복도 벤치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돈은 어떻게 마련하지? 그때였습니다. 수진 씨?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81세의 강태준 회장님이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소식 들었네.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어떻게 하셨어요? 자네를 5년 동안 찾고 있었어. 네. 회장님이 수진 씨 옆에 앉으셨습니다. 자네가 어디서 일하는지 알고 싶었어. 그래서 계속 찾아봤지. 회장님, 그러다 오늘 소식을 들었어. 자네 어머니가 이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수진 씨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병원비 걱정 말게. 네, 내가 다 책임지겠네.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수진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왜 안 돼? 너무 큰 돈이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야. 회장님이 수진 씨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자네가 5년 전에 내 다리를 낫게 해줬잖나. 그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내가 그때 다짐했어. 수진 씨에게 꼭 보답하겠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도와줄 차례야. 회장님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자네 어머니 모든 치료비 내가 책임지겠네. 회장님, 수진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한 달 후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수진아, 엄마, 나 어떻게 된 거니? 괜찮아요, 엄마. 이제 다 괜찮아요. 어머니는 천천히 회복하셨습니다. 회장님은 최고의 의료진을 섭외해 주셨습니다. 재활치료도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 당연한 일이지. 하지만 회장님의 도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 씨, 나한테 제안이 하나 있네. 회장님이 서류 뭉치를 건네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읽어봐. 수진 씨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랑나눔 간병교육원 설립 계획서.
이게 우리 회사에서 간병인 교육센터를 만들려고 해. 그 센터장을 자네가 맡아줬으면 해. 수진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회장님을 바라봤습니다. 저요? 그래, 자네. 하지만 저는 학력도 없고 경험도.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회장님이 수진 씨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자네의 그 마음, 그 진심이 필요한 거지. 자네처럼 진심으로 환자를 대하는 간병인을 양성하고 싶어. 회장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우리나라 돌봄 문화를 바꾸고 싶단 말이야. 회장님, 5년 전 자네가 내 인생을 바꿨어. 이제는 자네가 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차례야. 수진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자네라면 꼭. 2023년 10월 사랑나눔 간병교육원 개원식. 강남에 위치한 대형 건물. 최첨단 시설을 갖춘 교육센터.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수진 씨가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에게 꿈 같은 순간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전 저는 한 분의 환자를 돌봤습니다. 그분께서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요. 청중석의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분께서 보여주신 변화가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더 많은 간병인들이 진심으로 환자를 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원식이 끝나고 수진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도 다가오셨습니다. 수진 씨 축하해.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야. 내가 더 고맙지. 두 사람은 교육원 정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회장님, 다리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래. 86세에도 이렇게 걸으니까. 다 수진 씨 덕분이지. 아니에요. 맞아. 자네가 매일 밤 기도해줬잖아. 회장님이 멈춰섰습니다. 수진 씨. 네. 자네 덕분에 내가 새 인생을 살고 있어. 예전에 나는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회장님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을 돕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 회장님, 이 모든 게 자네 덕분이야. 현재 사랑나눔 간병교육원은 국내 최고의 간병인 교육기관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교육받은 간병인들은 병원마다 러브콜을 받습니다. 수진 씨의 철학, 진심으로 대하기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수진 씨의 어머니도 완쾌하셔서 지금은 교육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딸이 대단한 사람이 됐어요. 아니에요, 엄마. 아니야, 수진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회장님의 목소리. 회장님, 오늘도 산책하러 왔네. 다리 운동해야지. 회장님은 86세가 된 지금도 건강하게 걸어 다니십니다. 회장님, 항상 감사드려요. 내가 더 고맙지. 수진 씨가 내 인생을 바꿔놨으니까. 여러분, 어떠셨나요? 회장님, 다리 낫게 해드릴게요. 한 간병인 아가씨의 진심 어린 기도. 그 기도가 5년 후 어떻게 돌아왔는지 보셨죠? 26명의 간병인이 도망쳤던 그 병실. 아무도 가려하지 않았던 그곳에서 27번째로 들어간 수진 씨. 그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진심으로 대했을 뿐입니다. 회장님의 아픔을 이해하려 했고 매일 밤 회복을 기도했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진심이 냉혹한 재벌 회장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리고 5년 후 회장님은 수진 씨에게 100배로 갚아주셨습니다. 단순히 돈으로만이 아니라 수진 씨의 꿈을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의 순환입니다. 진심은 반드시 통합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은 반드시 돌고 돕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베푼 진심, 그것은 언젠가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때로는 5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더 크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진심을 베풀어 보세요. 그 사람이 힘들어한다면 그 사람을 이해하려 해보세요. 그것이 작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큰 기적의 시작. 영상이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진심을 베풀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